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광렬입니다. 이종원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도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YTN 사이언스도 구독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1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재미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일상 곳곳에 숨겨진 과학 상식부터 과학 전문 다큐멘터리까지 이 과학계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11월 YTN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YTN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시청자위원회. 이번 회의에는 시민데스크에서 맹활약 중인 정영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이 참석해 YTN 보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선 뉴스가 아닌 일반 제작 프로그램을 놓고 시청자위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지난달 새롭게 선보인 스피드뉴스와 장수 프로그램 구석구석 코리아 등 신선한 소재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의제는 이미 밴드에서 의논했듯이 먼저 시청자 평가원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좋은 방송을 위한 제안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뉴스가 아닌 비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환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보성이나 이런 것이 언론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SNS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들이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1보, 2보 날리고 속보를 나누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대신에 어떤 언론사가 중요한 첫 번째 의견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YTN이 그 사실을 중립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의견 제시자로서의 능력을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탐사 보도나 팩트 체크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언론사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뉴미디어 측면에서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되면 많은 분들이 TV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YTN 뉴스를 많이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 편성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심야 혹은 새벽 이런 시간에 또 아니면 주말에 방영되는 등 편성에 제한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전, 오후, 심야 등의 특정 시간대에 좀 띠편성을 해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돌발 영상이나 시사의 온도 등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은 보도 이슈의 배경 설명이나 보완하는 성격으로 기획 제작하여 뉴스 프로그램에 뒤이어 편성, 방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구석구석 코리아나 뉴스 캠핑 등 연성의 프로그램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편성한다면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청자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YTN에서는 보기 드문 지역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이미 소개되었거나 비슷비슷하여 그 특색을 좀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상의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같으면은 겨울축제라든가 설경이 좋은 곳이라든가 새맞이 명소라든가 이렇게 좀 테마별로 엮어서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지역을 좀 가볼 수 있는 명소도 좀 소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교통편이라든가 여행 경비 등 방문했던 곳의 상세 정보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한다면 시청자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날 보도된 스피드 뉴스에서 나치와 르완다 대학살 당시 피해자를 지칭한 말은이라는 이제 퀴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봤고요. 그게 이제 바퀴벌레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나치는 유대인을 바퀴벌레로 지칭을 했고 르완다 대학살에서는 타종족을 그렇게 해서 학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심리적 부담감을 없애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빗대서 홍콩 경찰이 공식적인 성명에서 홍콩 시위대를 바퀴벌레로 지칭한 것이 시위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면 경찰이 그들을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압하기 용이하다라는 심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었다는 지점에서 가치 중립적이거나 기계적 중립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역사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YTN 사이언스, 그다음에 YTN 라이프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의 그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라이프의 프로그램들 다 뭐 나름 고심의 흔적,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보도 채널을 포함을 해서 어쨌든 간에 미디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사람이 봐야죠. 정말 재미가 없다든 지루하고 졸리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오락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오락성만 추구하면은 뭐 굳이 YTN을 누가 보겠습니까? 다른 오락 채널을 많이 있는데 공익이 또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에서 고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런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었고, 라이프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일상 삶을 살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법 지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건강 지식 같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굳이 왜 이렇게 특정지어서 군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확한 제가 타이틀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좀 더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이언스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좁은 의미에서의 사이언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유익합니다. 다 이렇게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들 뭐 도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검증도 안 되는 무슨 제가 본 게 뭐 이런 연필 심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팩트 체크 검증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건 뭐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코너들도 더 많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사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1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었는데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정말 아무도 몰랐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아픈 우리의 역사를 더 발굴해 주시고 자주 발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지만은 앞으로 그게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도 이게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지역 정보 프로그램인데 사실 타사에 있는 지역 정보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차별점을 느끼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지금 YTN이 좀 부족하다 싶은 뉴스나 콘텐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지역 콘텐츠,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어떤 일상 속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일 텐데 이왕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지역민들의 현안, 지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면서 하는 구성은 어떨까? 뭐 그게 어렵다면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묻어나오는 다른 편성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의제가 비뉴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못 봤던 주말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고 YTN 라이프 채널의 프로그램도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코너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 캠핑도 비슷한 포맷이 많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시장님이 등장을 해서 또 장시간 등장을 하고 비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맷은 좀 지루하고 재미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가. 어떻게 이 YTN 뉴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특징을 우리 오늘도 뭐 무색무취 뭐 이런 단어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좀 너무 이렇게 정숙하고 단정한 이런 면들이 비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좀 표현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좀 더 이렇게 젊은 층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조금은 정해진 틀을 약간 벗어나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최근에 그 20대들의 지금 20대들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그 중에 하나 이 굉장히 제가 무릎을 좀 탁 쳤던 내용이 20대들의 특징을 이제 병맛이라고 하는 이 취향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요. YTN 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좀 영화나 가요 이런 내용 이런 이제 분야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B급 정서를 도입을 해서 평론가들끼리 좀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농담을 섞어서 주고받는 이런 포맷을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YTN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알았던 프로그램 하나는 해보니 시리즈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인데 이제 영상은 아니고 기사였는데 굉장히 좀 심도도 있었고 발상이나 접근법이 좀 되게 기발하고 신선해서 이건 굉장히 젊은 취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작 방식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더 강하게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매체들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이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영상 같은 것들이 가미된 균형 잡힌 팩트 체크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적인 멘트를 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도한 사례라고. 지나간 사건보다는 지금 발생되어지는 사건에 대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약간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내가 이걸 맞출까 이런 것도 하는데 오락성이나 재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모르는 속속 사정을 잘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뉴스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사, 특히 건강, 여행 프로그램 등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청자들의 그 올바른 상식을 좀 키워주는데 보조를 하고 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그 시청자들에게 이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뉴스 프로그램 사이에도 그 시사 프로그램 아니면 시사성 이 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본 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외국의 정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를 좀 떠나서 그
그 나라에서의 정말 경제 문제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근잘근 잘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갑고, 그러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슈를 다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뭔가 맥락이 좀 먼저 설명이 되면 시청자들이 그럼 왜 내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알아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러한 좀 더 이제 그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 일본에서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렇게 좀 연결이 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에 이 돌발 영상이 끊기기 전까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다들 체감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다시 부활을 하고 나서는 예전의 영화를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돌발 영상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편집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모든 방송사에서 바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유튜브나 뭐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본 뉴스라든지 본인이 본 프로그램을 입맛에 맞게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돌발 영상의 핵심은 사실 강한 풍자, 비판 이런 것에 있는데, 이 강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또 톡톡 튀는 어떤 자막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좀 또 뺏기게 됐습니다. 돌발 영상에서 또 우리가 재미있어 하던 것들은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미방송분의 어떤 영상들이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요새 돌발 영상을 보면 물론 뭐 미방영분이 섞여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도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는 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돌발 영상에서도 또 편집을 해서 보여주니까 신선한 맛이 없는 거죠. 대상을 지금 거의 정치인,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진 정치인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가 있는데, 돌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서의 어떤 소재를 조금 확장하고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조금 그 변모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참 잘하셨다, 참 좋다, 신선하다는 걸 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피드 뉴스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저 스스로 그 몇 번 그 보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알아맞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우리 그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수능 그 시기에 적절하게 나왔던 거하고, 또 그 사월마을에 인천 사월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퀴즈, 스피드 뉴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좀 정말 신선하고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요즘에 이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시설이라든가 뭐 휴대폰 세관 신고라는 그런 퀴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게끔 했는가, 상당히 시청자들의 호기심도 끌 수 있고, 이거 저게 과연 뭘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라는 방송의 기본 컨텐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과연 먹방인지, 지역에 있는 명소 한두 군데 찾아가서 그 일부 그 출연자와 내레이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발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정치를 풍자하되 억지로 웃게 만들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잘 찾아내서 때로는 가슴이 좀 아리면서 아, 우리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동시에 또 한쪽 가슴이 시원해지는 아주 더운 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주 대상이 정치인이면서 자주 노출되는 정치인인데다가 이 확률적으로 조금 야당 의원들이 주로 타겟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YTN이 오히려 시청자들로부터 공정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호적인 점수를 받는 게 더 높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언론은 보수 언론, 특정 언론은 또 반대로 진보는 이렇게 색깔이 딱 구별되어져 버리는 우리 한국의 언론의 현실에서 YTN이야말로 그런 한쪽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또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를 잘 좀 객관성 있게 보도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분명히 양쪽의 첨예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오히려 논객을 통해서 논평을 통해서 양쪽에 대등한 기회를 주면서 이쪽에 강한 얘기도 들어보고 또 동시에 이쪽의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보수의 목소리, 진보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의 보도는 공정하고 그 대신 국민들의 절반은 어쨌든 진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절반이 보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또 좀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 전문가 논평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 뉴스인데 어떤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거나 약간 감동의 스토리를 더할 수 있는 건 강연 형식을 한 번씩 시도해보면 어떨까. 유명한 강사가 팩트를 정하면서도 인문학적인 요소를 덧입혀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그거를 하나 정도 좀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청자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평가원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정성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얼굴은 기계적 중립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창사를 25년 동안 고민해 오고 있고 지금 이 점에서 그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도 바로 그 고민 속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시청자들한테 좋은 방송,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2019년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별미를 중심으로 둘러본 구석구석 코리아 강원도 속초편을 정은정 평가원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주는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속초 여행이라는 주제로 속초의 시원한 바다와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어우러진 구석구석 코리아의 속초 맛 여행 편을 살펴봤습니다. 배는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어민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녀석. 속초 양일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속초 겨울바다의 왕이라는 양미리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생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미리 축제를 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진행자가 항구에서 어부들과 직접 그물에 있는 양미리를 손질하고 양미리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양미리의 맛과 특징을 재미있게 보여줬습니다. 양미리를 배불리 먹고 나서 갯배를 타고 실향민의 터전 아바이 마을로 향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줄을 당겨가는 갯배를 탄 사람들의 소감 속에서 갯배의 낭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간다고 하는데 딱 끼고 당깁니다. 오호. 옛날에는 이거 줄로 이렇게 높이 있어갖고 이렇게 당기면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변했네 이게. 쇠 갈고리를 당겨 갯배로 도착한 역사 깊은 마을. 이북에서 피난을 오신 분들이 모여 살던 아바이 마을을 둘러보고 이곳의 대표 명물인 아바이 순대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침이 고이도록 맛있게 먹는 진행자의 모습에 절로 입맛을 다시게 됐습니다. 65년 만에 일반인에 개방된 바다 향기로는 해안 산책로의 전체 경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곳을 직접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했습니다. 해설사의 도움과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바다 향기로에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멋진 자연광경과 이제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광경을 볼 수 있게끔 개방된 장소입니다. 65년 동안 감춰졌던 동해안의 비경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맛본 뒤 찾은 물회집에서는 제철인 방어가 들어간 물회와 깊은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는 섭국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자미, 방어, 오징어, 멍게까지 입으로 들어와서 나가지 마. 깊은 바다의 내음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 섭국. 물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섭국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처음 본 음식이라 그 맛이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섭국이 살만 바른 홍합에 부추, 버섯, 달걀 등을 넣고 된장과 고추장으로 맛을 내 끓인 속초와 양양의 향토 음식이라는 점도 알려줬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속초의 맛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답게 바닷가의 풍성한 먹을거리를 소개해 잃었던 입맛을 깨워줬습니다. 먹을거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지만 양미리를 손질하거나 갯배를 타고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속초의 모습들을 담아내 더욱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YTN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답하겠습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